네,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와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9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실제 노동 환경은 어떤지 철강 화물 운송 기사입니다. 심현호 기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포항이시죠? 예. 예, 화물 기사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15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15년. 지입 차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기 위스탁 차주로. 그렇게. 일감을 배정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감 배정받아서. 예. 네. 그 화물 운반은 지금 포항에서 전국으로 가시는 겁니까? 저는 수도권 및 충청, 경기권을 주 코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한 700km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700km?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운전만은 한 7시간 정도 하지만은 7시간, 8시간 하는데. 예. 우리 철강 화물 운송은 이제 상차, 하차 하는 부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 대기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 상차라는 게 철강을 화물에 올리고 하차는 내리고 뭐 이러는 거죠? 예, 한 대 상차하고 하차하고 하는 시간. 예. 그렇죠. 식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하차 대기가 길어질 시에는 한 끼 먹을 시간이 조금, 주간에 이제 한 끼 먹으면 이제 성공한다 생각하고요. 예. 상하차가 길어지면은 휴게소에서 핫바 하나 사먹는 것도 일비제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성공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주간에요. 예. 낮에? 예. 예, 하루 그러면 15시간. 그 밤에 운전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차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죠? 예. 예. 그 장기 시간 노동이네요. 한 15시간 정도 대기 시간 포함하면. 방송 일도 대기 시간이 많죠. 우리도 대기 시간 많은데, 일감 배정이나 단가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는 포항 현대제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제철 기준으로 화주사 현대제철에서 글로비스로 1차 주선이 이루어지고요. 글로비스에서 지역 운송사로 2차 주선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2차에서 배차를 받고 있지만 동료 중 일부는 3차에서 배차받는 일들도 부지기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의 주선 수수료는 결국 운송료에서 제한 후 남은 돈이 우리 운송료이기 때문에 2차, 3차 주선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 운송료 수수료가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착취당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제조사고 그 밑에 이제 운수회사가 있는데 그게 현대글로비스에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죠? 예. 바로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거쳐서 2차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2차는 뭘로 하는 회사입니까? 2차도 주선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선업을 하는. 그러면 사무실 하나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배차만 하는. 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배차를 해주고 그러면 2차, 3차 또 내려간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랜 관행과 관습인데요. 예. 이거는 뭐 현장에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2차, 3차 주선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이제 포항에서 서울을 가도 50만 원을 주고요. 예. 포항에서 충청도를 가도 50만 원 주는 거리 대비 운행 시간과는 무관하게 운임이 책정되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제철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대제철은 2차, 3차. 그렇군요. 현대제철은 거리 대비 비율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걸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거리 대비 부자연스럽게 돈이 지급이 되죠. 그러면 그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2차, 3차 거칠 때마다 수수료를 다 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 장거리 이동 그렇게 운전을 해도 그 단거리 운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까? 예, 별반 차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정 운송료를 지급받는 게 가장 큰 목표
문제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돼서 그렇죠. 컨테이너하고 BCT 노동자들이 적정한 운송료를 받습니다. 멀리 갔으면 멀리 좀 더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죠. 기름값도 더 들고 도로 톨게이트 비용 우리가 일하는 시간도 더 드는데 운임이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왜 운임을 그렇게 차이를 안 주고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장난친다고 하는 것인데 예. 어찌됐든 현대제철에서 글로비스로 오는 과정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수수료 뭐 10% 내외 뗀다고는 하는데 예. 우리가 안 보니 알 수 없죠. 근데 결국 우리 맨 밑에 가불병정 이 화물 운송 시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먹이사슬 구조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우리한테 올 때까지는 이렇게 운임이 많이 좀 이렇게 떼이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럼 현대제철에서 바로 그냥 수주 발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대 글로비스를 거친다고 해도 거기만 거치면 될 텐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화물 차주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화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법제화를 해달라? 예, 이게 안전운임제가 예. 운임제가 어떤 것이냐인지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예. 안전운임제는 정부에서요. 안전운임제는 정부에서 전문 인력들이 운송료를 산출합니다. 예. 산출을 해서 고시를 해줍니다. 예. 이제 화물 운송 노동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저거 5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예. 고시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예. 고시를 해주면 현대제철에서는 그걸 기준 삼아서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60만 원 달라고 한들 현대제철에서 60만 원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 운송료를 표준 운송료라고 하였는데 옛날에는 예. 지금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예. 안전운임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걸 고시해주면 현대제철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화물 노동자한테는 뭐 50만 원 주려 했을 때 50만 원 정도 줍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오늘 화물 노동자한테 50만 원 안 주면은 이제 화주가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떼이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제철도 화주사도 물류비가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고요. 예. 우리한테까지 딱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안정적인 기본 소득이 딱 보장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장난치는 이 브로커들이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 안전운임제가 있어서 가장 이득은 화주사와 우리 화물 노동자고요. 현장에서 제일 뛰는 사람들이니까.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브로커들만 활개를 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안전운임제가 있으면 가장 피해자는 중간 2차, 3차, 4차 운송 수수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법에서는 주선료 다단계를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안전운임제 안에서는 금지가 돼 있지만 이걸 법제화로 안 될 경우에는 이거는 그 누구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2차 정도 수수료를 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를 받으세요? 지금 뭐 고임금이다. 국토부에서는 그러잖아요.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아, 우리가 고임금이라고요? 예. 제가 15년 전만 해도 차값이 1억이 안 되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새 차가. 예. 지금은 2억이 넘고요. 넘버비 트레일러까지 하면 3억 정도 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근데 3억을 뭐 현찰 들고 시작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극히 없고요. 대출 받아야죠. 이제 예. 시작하는데 과연 3억짜리 차 사서 10년 후에 차를 판다면은 10년 후에 차값은 1억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당연하죠.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일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2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 한 방이 끝나는 것인데 밤잠 못 자고 장거리 운전으로 가정생활도 유지하기도 버거운 직업인데요. 예. 고임금이라 주변 10년 이상, 우리 주변 10년 이상 하신 형님들을 보면은요. 예. 집 하나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임이라고 하는 것, 정부에서 고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임금이고 기종노조다 하는데, 어디 전국의 화물 노동자가 기종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철강 화물 운송 기사 심현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영 님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김재영님은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하도급 구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